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무섭게 달리다가 쉬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12월로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 시장도 약간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양시장 쪽에서 외국계의 매도 포지션 잡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종목별로도 수익률 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수익률 게임 속에서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전화와 문자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텐데요. 서울 전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MTNW 이수리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선릉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지수 보면 좀 재미가 없는데 종목별로는 튀는 종목들이 꽤 있죠. 두 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송 팀장님? 네. 지금 이제 장세를 보면 그동안 이제 지수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했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 기대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기대감이 현재 계속 국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좀 약간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12월로 또 1단계 합의가 좀 미뤄졌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FMC 효과도 그 효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줬는데 이제 그 모멘텀도 다소 좀 상실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가 한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봤을 때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는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리스크가 작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건데 지금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을 좀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좀 초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이벤트는 바로 북미 협상입니다. 이 북미 협상도 세계의 이목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합의를 좀 이루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기대를 좀 하면서 코스피의 상방을 계속적으로 좀 점쳐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좀 이제 조정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2200선을 바라보면서 상방으로 가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흐름 위쪽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 말씀 주셨고요. 이슬이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송도현 팀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저번 주부터 이제 지수 하락을 조금 예측을 많이 했었죠. 현재 지금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 보시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이 이제 이달 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전날 혼조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와 같이 국내 증시도 같이 이제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단기적인 완화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경제 영역이 아니라 좀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전한 구간은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좀 유효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시장 흐름이 이제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이제 450억 원 그리고 이제 49억 원 각각 이렇게 팔아치우면서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조금 약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서 개인만 300억 정도 순매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1차 무역 협상 서명 시기가 이제 12월 달로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은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었던 외국인의 수급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미국 연방퇴직기금이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막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충분하다고 보겠고요.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은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 올라가는 좀 종목군들이죠.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의 조금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단기 조정일지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지속이 될 것인지는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 포지션에다가 관점을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좀 적절하시다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지수에 대해서 전망은 각각 제각각이지만 종목별로 대응 전략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목별 대응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한시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KPM테크 보실까요? 어제 상한가를 찍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한 6%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쉬었다 갈 것인가? 이제는 상승이 마무리되는 것인가? 그 고민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 보시면 동진, 세미캠 있고 후성 등등의 종목이 함께 묶여서 최근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도 밀립니다만 KPM테크가 유독 많이 빠지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과연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올 건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제로투세븐 보실까요? 중국 소비 이제 시즌이 열렸는데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시장에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중국 본토에서 관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실적이 관련 기업들이 크게 받아갔었던 과거의 흐름이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특히 제로투세븐의 경우 궁중비책이라는 이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도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해외 판매가 확대 추세 나타나고 있고 2분기 실적까지도 그런 것이 잡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홍콩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적 개선에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요즘 주가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어디까지 상단 열고 보면 좋을 건지 잠시 뒤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노레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좋았는데 4분기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고 있네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3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덴탈 부분 3D 장비 중심의 성장세가 포착이 됐고요. 제노레이뿐만이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의 기업들도 요즘 호실적을 내놓고 있으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가로 봤을 때는 제노레이의 상승세가 오늘 무엇보다 두드러지고 있죠. 8월 저점 대비했을 때 주가는 약 70%가량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혹시 제노레이 보유하고 계신 분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순위로 놓고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투자 의견, 전문가 의견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KPM테크 볼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우선적으로 오늘 이제 시가에 한번 이제 급등을 줬지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도 7월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어떤 그 국산화 기대감에 한번 올랐었죠. 그만큼 이제 기업의 모멘텀으로 가기보다는 일정적인 어떤 그 테마성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3일간의 좀 급등한 요인은 이제 비보존, 인상 기대감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서 항바이러스 이제 섬유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항업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 신약 개발 회사를 자회사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총체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끼가 많은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KPM테크에서 개발 중인 이제 그 비마약성 진통제인 그 오피란제린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다음 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큰 결과물은 없습니다만 금일 올랐던 이유는 이제 기대감에 따른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이 오프란제린이 이제 미국 임상 3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외용제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 전망성만 좀 따져보자면은 나쁘지는 않으나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근 3일 동안 주가에 미리 조금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신규 매수하시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급락은 이제 이전에 올랐던 매물에 대한 어떤 그 투매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이제 3상 결과 발표 이후에 선반영이 됐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좀 큰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선적으로는 좀 스탑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KPM테크는 스탑 의견 챙겨봤고요. 제로투세븐은 다를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칼님, 이카루스님 앞으로 좀 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요. 우주고래님 제로투 재밌는 종목이다 이렇게 분석 주고 계신데요. 송 팀장님 어떻게 지금 봐도 재미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주가가 조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광군제 특수절과 맞물리면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로투세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곧 이제 11월이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 화장품을 뿐만 아니고 유아용 용품, 음식료 뭐 등등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요. 일단 광군제 특수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 궁중비책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좀 올라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오팜의 아토팜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토팜은 굉장히 그 순수한 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피부의 보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궁중비책 역시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3세 이상부터 궁중비책을 이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궁중비책의 어떤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사실상 저는 턴어라운드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펀디멘탈 개선과 함께 거기에 또 소비절 최대 이벤트인 광군절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면은 주가는 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3,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최소한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말레이시아 정도까지도 현재 그 진출하면서 동남아 지역까지도 좀 섭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소 약간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았고요. 제로투세븐은 저는 목표 주가를 한 13,500원 정도까지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봐도 괜찮다. 오케이 의견 제로투세븐까지 챙겨봤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모색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